장르의 대중음악과 클래식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통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제 대중음악을 하기 위해서는 클래식을 반드시 해야 된다. 뭐 저도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아닙니다. 대중음악하고 클래식은요, 그 출발부터가 다릅니다. 그 클래식은 이제 귀족 문화죠. 귀족 문화는 보통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귀족들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엔 천민이죠. 이런 사람들이 막 같이 누리고 하는 게 별로 좋지를 않아요. 그 대표적인 예로 귀족 스포츠 중에 하나가 테니스가 있는데 테니스는 막 1점, 2점 이렇게 올라가질 않아요. 저도 이게 중학교 때 배운 건데 귀족들이 그러니까 이 테니스를 모르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옆에서 보면서 즐기는 거를 안 좋아해서 뭐 이렇게 점수가 1점씩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15점 이렇게 올라가죠. 30점, 15점, 30점씩 이렇게 올라가면 하나 먹을 때마다 15점씩 올라가나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40점이 올라가요. 그리고 40점이 올라가서 또 한 번 이기면 한 세트를 먹죠. 그런데 이렇게 돼가지고 한 세트 먹으면은 그 다음에 점수가 또 계속 올라가는 게 다시 0점부터 시작해요. 더군다나 0점이 아니라 러브라는 뜻이죠. 뭐 15 love 하면 15대 0, 뭐 30 love 이렇게 하면은 30대 0 이런 식으로 되니까 테니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를 잘 즐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바닥에 금 그어져 있는 것도 이제 단식을 할 때 허용되는 범위하고 복식을 할 때 허용되는 범위가 다르죠. 이런 방식으로 귀족 문화는 그냥 배우지 않은 사람이 하는 것을 즐기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클래식 같은 경우도 틀을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소나타 형식이다. 그럼 소나타 형식에 맞춰서 곡을 써야 되고, 뭐 교향곡이다. 그러면은 교향곡에 맞춰서 그 틀에 맞춰서 1악장, 2악장, 3악장, 뭐 이런 4악장 이렇게 써야 되고, 그리고 오케스트라다. 2관 편성이, 3관 편성이 여기에 맞춰서 곡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대중음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중음악의 시작은 어떻게 됐냐면은 그 미국의 노예들이, 흑인들이 노예를 끌려왔었죠. 그래서 이들이 교회를 갑니다. 그 교회를 가서 교회에는 피아노가 있으니까 피아노 위에서 맨 처음 나온 게 흑인 연가예요. 여기 보시면 흑인들이 썼던 음계는 오음계를 썼어요. 이 오음계를 그들이 썼는데 그들은 피아노 같은 악기가 없었어요. 피아노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한 옥타브 안에 12개의 음계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들려요. 그럼 안 들리니까 어떻게 했느냐, 잘 모르면 사람이 더듬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이걸 알면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근데 모르니까 더듬은 거예요. 그 베이스 같은 거 워킹 베이스라고 하죠. 모르니까 더듬은 거예요. 모르니까 더듬어서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중음악은 이 재즈가, 그러니까 흑인 연가에 시작해서 그게 블루스로 발전하고 이런 스윙으로 발전하고 그런 걸 통칭해서 재즈라고 하죠. 이 재즈가 조금 더 순화가 돼서 현재 팝이라든가 이런 식의 대중음악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뭐냐면은 잘 몰라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틀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중음악은 유행에 따라서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연주 방법에서도 얘기를 하면, 저는 피아노가 있으니까 피아노에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피아노 연습하는 것도 클래식처럼 뭐 바이엘, 체르니 이런 거 한 다음에 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요. 그런데 클래식은 이렇게 치잖아요. 손가락 이게 보면은 제 손가락이 별로 이쁘지 않아요. 근데 손이 이렇게 있으면은 손가락 길이가 다 다르죠. 길이가 다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힘도 다르다는 얘기고, 이게 쳤을 때 손가락 길이에 따라서 굵기에 따라서 이게 고르지 않게 나가요. 근데 클래식은 목적이 뭐냐면은 그 틀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 틀을 만들어 놓고 줄 세워 놓고 이렇게 막 규격을 정하고 하는 거는 항상 직선, 그리고 막 딱 떨어지는 거, 그거를 원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클래식에서는 목표가 뭐냐면은 다섯 손가락에 다 똑같은 고르게 힘을 내는 거를 목표로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말죠. 동그랗게 마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면은 여기 시작점을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시작점을 똑같이 만들면 그래도 가는 거가 이제 똑같이 칠 수 있는 그 가능성에서 높아지니까 두개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목을 움직이지 말라고 하죠. 손목을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움직일 때마다 이제 시작점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요걸 움직이지 말고 여기를 이렇게 움직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손목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은
보세요. 동그랗게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새끼손가락에 가까워지고 요게 멀어지죠. 요렇게 돌아가면은 이런 식으로 되죠. 요게 움직일 때마다 손목을 움직이면은 이게 달라져요. 근데 요런 식으로 해서 팔목을 움직이면은 똑같은 이게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이게 위아래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리가 되죠. 이런 식으로 클래식을 연습하러 가지만 재즈는 요거로 손목 스냅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때 지금 뭐가 되냐, 어떤 건 소리가 나고 어떤 건 소리가 안 나. 이러면서 리듬 감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클래식에서는 솔직히 리듬이라는 게 있긴 있어요. 있는데 굉장히 길게 늘려놓은 거예요. 대중음악에서는 보통 한 마디를 해서 이제 리듬이 반복이 되는데 클래식은 이 리듬이라는 게 거의 8마디, 16마디 이렇게 늘려놨기 때문에 솔직히 배우지 않으면 이 리듬의 흐름을 쫓아가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꽤 좋은 곡이긴 하지만 이걸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좀 지나가면 너무 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음악은 요즘에는 뭐 3분 이내로 끝나잖아요. 뭐 3분도 길다고 해서 전주도 자르고 간주도 자르고, 이게 노래방 가서 사람들이 전주 점프, 간주 점프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를 못 견뎌 하니까 대중음악은 점점점 짧아지는 추세가 있는데 클래식은 막 한 번 하면 10분씩 해요. 더군다나 교향곡 같은 거 이런 거 하면은 1악장부터 4악장까지 하면 30분, 40분 막 이렇게 해요. 그 바그너 같은 사람 오페라 했을 때 막 3시간 넘게 써요.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 흐름을 배우지 않으면 따라가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운전을 하고 가요. 뒤에는 이제 저희 집 애들을 태우죠. 그럼 저는 길을 아니까 그 길이 대충 내가 어느 정도 가면 끝이 나겠다라는 걸 아니까 그게 막 그렇게 길게 느껴지진 않아. 예를 들어 한 2시간 가는 거리요? 그러면 한 30분은 가고 이제 1시간 반 정도 남았구나 라고 하는데, 그 애들은 뒤에서 아빠 얼마나 더 가야 돼? 막 이런 게 감이 안 오니까 모르는 길을 계속 내가 한 10분이면 끝날려나 하고 했는데 이게 30분을 넘어가. 그래도 언제 끝나지? 막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것처럼 클래식도 모르는 상태 들으면은 되게 길게 느껴지고 그 호흡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이런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뭐 대중음악 하는데 한옥 연습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원래 이렇게 치면 안 돼요. 이것도 뭐냐면은 5손가락 균일하게 가는 게 일단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 대중음악을 재즈를 하고 싶다 그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손 푸는 정도로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솔직히 뭐 이렇게 클래식 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치면 혼나요. 저 어릴 때 이렇게 쳤다가 그 자 같은 거 있잖아요. 저희 때는 뭐 체벌도 많이 했어요. 자 같은 거 이렇게 때려요. 그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일종의 사투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해요. 근데 그 외국인은 나는 경상도 사투리라는 걸 배우고 싶어. 뭐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예를 들면 나는 경상도 사투리가 배우고 싶어. 근데 어떤 사람이 다가갑니다. 경상도 사투리가 배우고 싶어? 나는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데 어차피 사투리라는 게 다 똑같은 거니까 경상도 사투리를 배우기 전에 전라도 사투리를 배우면 경상도 사투리를 배우는데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외국인한테 계속 전라도 사투리를 가르쳐줘요. 이게 그냥 얼핏 생각해보면 그런 것도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한국어를 아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니 경상도 사투리를 외우려고 해서 전라도 사투리를 가르쳐? 이거 사기꾼이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라서 지금은 사는 곳은 이제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긴 하지만 어쨌든 서울 말씨를 쓰잖아요. 제가 사투리를 이렇게 흉내를 냅니다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이제 뭐 전라도 사투리를 먼저 배웠어요. 그럼 전라도 억양이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배겠죠. 그 다음에 경상도 사투리 넘어가잖아요. 이거는요 뭐 된다고도 하지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거는. 그럼 어떤 사람이 대중음악을 하고 싶어, 난 재즈가 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 와서 클래식을 먼저 공부해야 돼. 그래서 바이엘 치고 체르니 치고 한옥 아까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손목 움직이지 않는 거, 손가락이 모두 다 소리가 나는 거, 이런 식으로 터치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재즈를 하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냥 재즈를 하면 한 10년 정도 걸릴 게 바이엘 치고 체르니 치고 하면 20년, 30년을 가도 쉽지 않은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사투리 같은 거니까 이게 딱 그 단계가 있어요. 건너올 수 없는 강,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느 정도를 딱 넘어가면 다시는 일로 넘어오기가
넘어오기가 쉽지 않고 넘어온다가도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게 되는 그 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클래식 뭐 바이엘 조금 치고 뭐 이렇게 그런 재즈 좀 하고 아니면은 이제 가요 같은 거 좀 하고 이 상황에서는 다른 걸 막 해도 되긴 해요. 근데 이제 전공 분야로 가서 전공까지 할 정도가 되잖아요. 그럼 넘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클래식 오래 하셨던 분들, 클래식 전공하신 분들은 재즈를 친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냥 클래식처럼 들리는 게 많아. 이게 그 터치감이라든가 이런 게 뭐냐면 사투리, 억양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영어를 배웠어요? 그럼 아무리 해도 영어를 하는데 저 사람 한국말 하는 것 같아? 막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 이렇게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 외국어 하는 거는 그 일본어 그 억양이 있기 때문에 외국어가 다 일본어처럼 들리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재즈를 하거나 대중음악을 하고 싶으면 처음부터 그쪽으로 가야지. 클래식하고 요건 달라요. 더군다나 클래식은 전부 다 악보로 다 돼 있어요. 클래식에서 중요한 거는 흐름보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음이라든가 그 화음 진행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거를 짜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도처럼 해갖고 정말 세밀하게 다 짜서 악보로 다 해놓으면 연주자는 그 악보를 보고서 또 거기다 자기가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좀 가미를 하긴 하지만 어쨌든 악보대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중음악은 솔직히 악보 보고 연주하는 사람 물론 많이 보고 연주를 하죠. 근데 어느 정도 프로가 되면 악보 보고 연주를 안 합니다. 그 악보라고 하더라도 멜로디하고 코드 정도만 돼 있고 길이도 달라지고 내가 이거 하다가 좀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계속 달라져요. 제가 이제 저번에 음악교육에서 했지만 대중음악의 묘미는 할 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보를 보지 않든가 악보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것만 이렇게 해놓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클래식하고 대중음악은 접근 방법, 연주 방법, 응용 방법까지 다 달라요. 다 다르니까 이거를 대중음악 하기 위해서 클래식을 해야 한다?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래식에서 다르게 대중음악하고 다르게 가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이론은 완전 다른 줄 알아요. 아니 이론은 똑같습니다. 이론은 하나예요. 이게 정말 이게 참 안타까운 거긴 한데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가 있었잖아요.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클래식 문화가 언제 들어왔냐면 일제 시대 때 일제 강점기라고 하죠. 그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교과서에 배웠던 홍남파라든가 이 사람들이 클래식 배운 거예요. 가곡 쓰고 했죠. 이 사람 다 어디서 공부했냐면 일본에 가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클래식 용어는 전부 다 일본식 한자어예요. 종지라든가 주사마음, 부사마음이라든가 부속화음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중음악은 언제 시작을 했냐면은 이제 6.25 전쟁이 나자 한국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을 해요. 그래서 그 미군 클럽에서부터 이제 대중음악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기타의 대부라고 신중현 씨도 미군 클럽에서 기타 치셨던 분이고, 그리고 패티김 이런 분들도 다 미군 클럽에서 노래하시다가 가수로 데뷔하신 분이고, 조용필 씨도 미군 클럽에서 노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창기에 이제 하셨던 분들이 다 미군 클럽 출신 분들이 우리나라의 대중음악을 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음악 쪽 용어는 다 영어예요. 그러니까 저도 클래식 전공을 했지만 클래식 하는 사람하고 대중음악 하는 사람 만나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말이 안 통해. 용어가 다르니까. 미국에 가잖아요. 그럼 대중음악을 하든 클래식을 하든 용어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 대중음악의 재즈 이론이라든가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클래식 음악 이론으로 재즈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금 더 복잡해지긴 하죠. 복잡해지는 클래식은 먼저 틀을 다 짜놓고 하기 때문에 예외가 있긴 하지만 그 예외가 많지 않고, 예외라는 게 범주를 많이 넘어가지를 않아요. 뭐 범주를 많이 넘어가면 그건 클래식이 아니라고 치부를 해버리니까. 근데 재즈 같은 경우에는 연주하시는 분들이, 저도 이제 뭐 유럽이랑 이렇게 다니면서 봤지만 재즈과가 있죠. 재즈 전공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공하신 분들이 연주도 많이 하시는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 가시면은 대학에서 전공하는 거는 학문을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보통 이제 연주도 하긴 하지만 연주보다는 이제 학문 쪽으로 많이 나가시고 책 많이 쓰시고 뭐 분석하고 평론가 되고 이런 쪽으로 나가시고, 연주하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아예 이론도 모르고 학교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고 그냥 혼자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악보도 못 보지, 코드가 뭔지도 모르지, 뭐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분들은 연주할 때 별로 생각을 많이 안 하고 하세요. 뭐 틀을 짜놓긴 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연주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라고 하면 뭐 가봐야 알죠. 치는 거 봐서요. 뭐 이런 식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재즈 이론이 되게 복잡하게 보이는 이유가 클래식은 틀을 짜놓은 대로 하기 때문에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저쪽에 물이 있어요?
제가 처음부터 내가 물을 마시러 간다. 그러면 일어나서 물을 최단 거리로 가서 물 딱 마시고 다시 이 자리로 오겠죠. 그런데 재즈는 뭐냐면은 처음에 물 마시러 갈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일어나서 막 돌아다니고 막 했다가 뭐 이것도 봤다가 저것도 봤다가 바닥에 쓰레기 있으면 쓰레기도 주웠다가 그런 식으로 가다가 여기 물이 있네? 그럼 물 마셔야지 해서 물 떠서 마셔요. 그 다음에 오는 것도 바로 오는 게 아니라 다른 거를 막 하다가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그렇게 와. 그럼 이게 이론적으로 설명할 때 어떻게 되냐면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물 마시러 갔다 왔구나. 이게 상식적으로 설명이 돼. 근데 재즈 쪽으로 설명하면 얘가 목적을 보면 물 마시고 온 것 같은데 왜 중간에 최단 거리가 아니라 여기 빙빙 돌면서 갔지? 갑자기 물 마시는데 왜 노래하고 왜 춤을 췄지? 막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거를 또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좀 복잡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나 똑같은 거는 이렇게 딱 보면 이게 사이코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면 사이코. 저도 재즈 트리오 해요. 저도 재즈 음악을 하고 하는데 재즈라는 거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누가 죽였어. 그러면은 보통 사람의 상식선에서는 죽은 사람이 죽인 사람을 되게 괴롭혔다든가 아니면은 뭐 죽은 사람이 돈이 많아서 이 돈을 뺏으려고 죽였다든가 뭐 이런 식의 거가 있으면 납득이 가잖아요. 살인에 납득을 한다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데 사이코패스가 되면 왜 사이코패스라고 하냐면은 뭐라 얘기를 하겠지. 아니면 그냥이 되든가 뭐 그냥이 되더라도 보통 사람들은 그 그냥이 되더라도 감정 욱하는 거라든가 뭔가 설명이 되는 사이코패스는 전혀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거야. 그거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되게 복잡해지겠지. 마찬가지로 재즈도 그렇게 돼요. 하지만 그 이론은 클래식 음악 이론으로 설명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실용음악 이론 쪽이랑 클래식 음악 이론이나 다르게 내놨죠. 그 예를 들거나 응용하는 방식만 좀 다르지 원래 음악 이론은 같은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대중음악과 클래식의 차이가 굉장히 분명하고 처음 시작 지점부터가 달라요. 이해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음악 하기 위해서 클래식 먼저 시작하시고 이런 거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